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스펙주 주요 일정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23일부터 17일까지는 좀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두 건의 스펙이 청약이 있고요. 미래에셋 2호와 유안타 13호 스펙이 청약이 들어갑니다. 오래간만에 청약을 하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스펙주의 청약을 다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상장하면서 특히 이제 시가 조정이 좀 이뤄지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요. 뭐 다만 스펙주 같은 경우 이제 일반 공모주식으로 상장 당일 뭐 빠르게 뭐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분들도 뭐 계시지만 청약으로 물량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진 않죠. 뭐 수익률 자체는 뭐 그렇게 적지 않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약하듯이 뭐 상장 때 치고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뭐 현금성 자산 개념으로 스펙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펙의 청약을 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장일 날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뭐 2,000원 초반대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스펙주를 이제 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6호 IBK 16호가 이제 라이콤의 이제 신주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IBKS 16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존속하는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라이콤으로 이제 합병 이제 변경돼서 이제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가가 변경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 스펙 6호는 화인 서키트죠. 스펙이 소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이제 17일 화인 서키트로 이제 재상장을 할 텐데 특별히 이제 30일 이상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그대로 주가가 반영되지만 스펙 소멸 방식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합병 비율만큼 주가가 조정되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네, 신유 스펙 6호가 거래 정지 전 종가가 4,950원이죠. 여기에 이제 합병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15,590원 정도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정된 기준 주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하나금융 16호에 이제 정리매매가 시작하는 7일 동안 주어지는데 시작하는 기간이 되고요. 지난주에는 뭐 지금 글쎄요 합병 승인 거래 재개된 종목이 하나 빠지고 더불어서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뭐 또 새롭게 이렇게 합병 기업을 찾았죠. 토마토 우듬지팜이라는 법인과 이렇게 합병 승인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인 스펙 총 6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NH 스펙 22호가 최근 실적이 반영돼서 합병 비율이 바뀌었죠.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든 부분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IBK 18호 스펙이죠. 이 부분도 합병 비율이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그 피합병 법인이죠. 피합병 법인. 그러니까 스펙 말고 피합병 법인을 그 지금 CB와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 주식수와 스톡 옵션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라라는 게 이제 조정이 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 증권사가 그 부분을 조금 빼놓은 것 같아서 다시 조정이 된 거고 합병 비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진 않았죠.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IBK 18호 스펙이 최초에서 변경 한 번 됐고 요번에 또 한 번 변경된 겁니다. 합병 비율이 계속 변경돼서 궁극적으로는 합병 신주가 11,774,850이죠. 체크 한번 해보면 네, 11,774,850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 조금 떨어진 주가를 놓고 얼마나 지금 합병 비율의 변경의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면 시총이 약 6억 원 정도 줄어든 효과를 가져온 합병 비율의 변경이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죠. 주가가 움직임이 지금 그렇고 뭐 현재 수준에서는 뭐 글쎄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12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조금 변경이 됐네요. 변경된 걸로 좀 조정을 해보면 네, 뭐 한 14배로 높아졌죠. 뭐 조금 아까 12배였나요? 아까 12배, 13배에서 14배 정도 이렇게 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 실적 자체가 줄기 때문에 뭐 그런 반응이 좀 나타난 거죠.
시뮬레이션 표를 보시게 되면 뭐 글쎄 이제 주가, 현 주가죠. 현 주가에 따른 기업의 이제 PER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라서 대략 기업 가치를 평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 표는 제가 따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토마토 우듬지팜과 합병 기업을 찾아서 좀 거래 정지된 부분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 예치 자금 변경 보시면 HMC 4호 스펙이 예치 이자율이 3.75%로 다소 높아진 거 확인이 됩니다. 네, 교보 10호 스펙도 마찬가지로 2.8에서 0.2%포인트 정도 오른 건가요? 2%포인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이 은행들 예금 이자율이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자를 많이 이렇게 주진 않더라고요. 뭐 예치자금 76억 정도로 이렇게 한 3% 수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 미래에셋 기업 인수 2호죠. 스펙 2호. 뭐 2,000원이고, 사실 스펙 청약은 특별히 증권신고서를 살펴볼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대부분 그냥 2,000원에 결정되고, 요즘 뭐 만 원짜리도 뭐 솔솔 생기고 있긴 한데, 뭐 2,000원이냐 만 원이냐 뭐 그 차이죠. 특별히 또 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이제 반환 예정 금액 정도를 뭐 보시긴 하는데, 뭐 이자율 5%, 뭐 사실 스펙 투자를 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없죠. 이건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죠. 뭐 3년 동안 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딱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뭐 그래서 글쎄 뭐 이거를 보고 청약한다라는 것도 조금 글쎄요 뭐 그렇고, 특히 이제 스펙 청약할 때는 증권신고서 뭐 살펴볼 만한 내용이 사실 뭐 딱히 없습니다. 뭐 발기인이 과거에 어떤 뭐 스펙 합격 이력이 있는지 정도를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 그것도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딱히 그 연관성도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네, 지난 주죠. 이 9일 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된 IBK 13호 스펙이 있습니다. 이제 7일 동안 정리 매매 기간이 있을 텐데 10에서 20일 동안 이루어지죠.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 정리 매매 기간이 되고 2월 21일 이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는 스펙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뭐 주가가 2,020원까지 조정이 됐죠. 13호 스펙 보시면 2,000원까지 뭐 물량은 뭐 18만 주 정도는 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2,020원이요. 네, 그래서 뭐 2,020원 정도로 조정해서 보면 한 43원 정도, 지금 예전 반환 예상 금액을 2,061원 정도로 보고 63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43원 정도, 뭐 수익률은 2.1%지만 연으로 환산해 보면 6.7이다.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4점 이제는 뭐 4개월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7.5까지 높아진다. 요즘 CME 파킹 통장에 이제 이자율이 많이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글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한 4개월 정도 묶여 놓는다 그러면 뭐 쏠쏠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일단은 지금 이렇고, 제가 이거를 처음 IBK 13호 스펙을 살폈을 때가 거래정지 처음 예고 공시가 나왔을 때를 살펴봤었죠. 그때 아마 주가가 상당히 어,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맞죠? 그래서 그때 아마 사놓고 이제 있었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뭐 그런 뭐 똑같네요. 계열수가 늘어나니까 뭐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말기인의 이제 처분 내역도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금융 19호 스펙에 보시면 지금 링크 자산 운용이 2,568원에 뭐 처분했죠. 45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30만 주 정도 팔았죠. 그래서 13만 주 정도만 들고 있다. 뭐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2,000원에 산 게 아니고 보통 발기인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 글쎄 뭐 최초부터 투자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네, 하나금융 19호의 최초 뭐 주주죠. 뭐 그때 받았던 45만 주 동일하죠. 여기에 이제 뭐 대부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뭐 글쎄 뭐 이제 어느 정도 엑시트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역시 이제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TS 인베스트가 이제 많이 들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주주
스펙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 TS 인베스트먼트, 링크 자산 운용이 이제 대부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일단은 이제 기존 주주의 이제 링크 자산 운용은 한 30만 주 정도는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금융 19호가 이제 펜텍과 이제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처분한 단가를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일단 뭐 참고하셔서 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SPEC 22호에 이제 JP모건 뭐 늘 보죠. 뭐 어느 정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뭐 꾸준히 팔았네요. 꾸준히 팔고 최근에는 3,361원에 다시 조금 뭐 의미 없게 뭐 이렇게 좀 매수한 경우도 좀 확인되고요. 네, 다음은 NSC 스펙 19호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지분 내역 변경 공시 좀 보면 2,200원대 사서 뭐 1,000원대 손실을 좀 많이 본 것으로 좀 확인이 되죠. 크게 재미가 없는 그런 단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뭐 기타 시장 안내 관련해서는 하나금융 16호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예비 심사 청구 제출 기한이 2월 16일이니까 뭐 이제 뒤에는 7일간 또 정리 매매 기간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 주간 스펙주 공시 주요 내용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 일정 잘 체크하셔서 좋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